한국 주식 투자하지 말라고 하고 다녀요, 개인들. 아, 진짜요? 네. 너가 뭘 한다고 하잖아. 그래. 눈 뜨고 코 베인다. 그러니까. 네가 갖고 있는 주식 이게 너가 법적인 권리도 모르면서 미국하고 비교해서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정말. 왜냐하면은 그 근본적인 권리가 되게 달라서 그래요. 주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운영했을 거예요. 아마도 대주주가 있었을 거예요. 나는 상속을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상속을 하면은 주가에 따라서 상속세가 그죠. 결정이 되거든요. 주가를 되게 낮추고 싶을 거예요. 네. 그리고 배당을 하면 배당 받으면 세금 50% 나오잖아요. 네.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이런 주식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네. 특히 이제 뭐 예를 들면 대대로 물려가려고 하는 뭐 재벌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내 다음 때 경영권을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그 세금도 안 내고 싶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대부분이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근데 우리나라 상장 기업의 대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문화가 퍼져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게 그냥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세금이 상속세와 이제 배당소득세 너무 높고 상속세 같은 경우에 주가의 시가 기준으로 되거든요. 그 실질 가치가 아니라. 예를 들면 내가 상속을 하는데 회사에 현금이 1조가 들어있다고 쳐요. 근데 내가 지분 90%를 산 다음에 유통 물량을 최대한 줄이고 주당 100만 원으로 만들어요. 네. 그래서 거래를 조금씩 해요. 하루에 100만 원씩. 그럼 주가가 되게 낮겠죠. 유동 물량도 없고 배당도 안 하고 이러면 주가가 시가총액이 1000억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상속할 때는 국세청은 와가지고 이거 시가총액 1000억이니까 1000억에 대한 세금을 내라 그래요. 아, 그러니까 그냥 그 10%가 그거에 거래가 되는 것 뿐인데. 그것뿐인데 네. 그런 게 이제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런 거예요? 그렇죠. 외국에서는 이거를 공정 가치에, 특히 이제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공정 가치와 이제 실제 시가가 크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이 마련돼 있어요. 네. 애초에 이렇게 일부러 저평가시키는 행위를 허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장치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이사의 이제 그런 법적인 책임 같은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차등 의결권이라 그래서 뭐 쿠팡 상장할 때 좀 많이 화제가 됐는데 미국에는 어떤 경우에 상장할 때 이제 최대 주주가 한 주당 더 많은 의결권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한국에서는 차등 의결권을 해야 된다. 한국도 우리가 경영진의 경영권을 보호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거는 약간 일부만 뽑아서 곡해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미국에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이사들이 모든 주주를 위해 일하게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사는 회사를 위해서만 일하도록 되어 있는데 옛날에 대법원에서 이걸 판결할 때 여기서 말하는 회사는 주주는 포함 안 한다. 라고 판결을 했어요. 대법원에서. 예를 들면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을 물적 분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주주들이 주가가 하락해서 큰 손해를 입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LG화학 입장에서만 보면 내가 뭐 재무제표상 뭔가 손실이 발생한 것도 아니고 아무런 손실이 없거든요. 미국에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할지를 못해요. 왜냐면 바로 소송을 하기 때문에. 이게 주주들에게 이익에 뭐 예를 들면 뭔가 피해를 입히는 일이 됐냐라는 거에 소송을 당하기 때문에 이사들이 최대 주주의 말을 듣지 않아요.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돼요, 이사들이. 그래서 미국 예를 들면 뭐 쿠팡의 김범석이 아무리 뭐 지분은 20%지만 의결권이 80%라고 하더라도 김범석 씨가 임명한 이사들이 김범석 씨 말대로 하지 않아요. 네, 주주의 이익을 위배하는 행동을 하도록 시켜도 안 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소송 당하니까.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일단 소송을 할 수가 없어요. LG화학 주주들이 LG화학 이사회에 소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한국 주식을 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한국 주식은 이사회가 어떻게 운영을 해도 소송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경영진이 회사를 꾸려나가는 방식이라 주주한테 돌아오는 수익이랑 다를 수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회사가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돈이 나한테 돌아와야 돈이 되는 거지. 그렇지. 네, 회사가 그 돈을 계속 갖고 있고 그냥 뭔가 최대 주주의 상속세와 세금을 낮추기 위해서만 운영된다면 그게 무슨 주식으로서 가치가 없고 소송도 못 하잖아요. 재산권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미국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시면 안 돼요. 네, 이게 사람들이 미국의 가치 투자를 들고 와서 본질 가치가 있고 시장 가치가 있는데 기다리면 수렴한다 라고 했는데 수렴이 안 돼. 수렴이 절대 안 됩니다. 영원히 제가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보면은 저도 그걸 보고 그거 이제 조건식 하면 나오잖아요. 여기 막 HTS 같은 데서 하는 거 저도 뭐 주식 투자 처음 따라하기 뭐 이런 거 보면은 그거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 보면 이익이 성장하면은 주가가 따라오, 이게 뭐 개 목줄에 걸린 그거의 관계라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그 숫자에 써 있더라고요. 네네. 그 보면 그런 회사들이 있어. 그런 거 보잖아요. 그러면 뭐 무슨 홀딩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 그리고 막 옛날 이름 막 있는 이름들. 그죠. 무슨 한자로 돼 있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SK면 아직도 선경 막 이런 것들, 이런 느낌. 그런 거 보면은 이익은 그 쭉 증가를 했는데 이 주가가 안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딱 들어가 보면 진짜 뭐 10주 막 한 주 막 이렇게 하루 거래량이 아니 하루 거래량이 아니라 이게 각 호가마다 이렇게 있잖아요. 엄청 조금 있어요. 100만 원도 사기 힘들어. 맞아요. 네, 막 그런 것들은 그 일부러 눌러놓은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일부러 상장 상태 유지하는 거예요. 왜냐면 상패시킬 수도 있는데 그렇게 낮아지는 시가가 있으면 유리하거든요. 상속할 때. 오히려 유리하니까 상패시키는 거구나. 그게 시장 가격이 돼버리니까. 그렇죠. 그게 시장 가격인 거죠. 어쨌든 시가가 있지 않냐. 내가 93% 갖고 있는데. 그러네. 배당도 안 하고 있으면. 7%가 그렇게 거래되고 있는 건데. 그런 게 있는데 왜 안 해요? SK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로서 SK와 성경 얘기를 한 거죠. 그죠. 어가. 그런 이유로 홀딩 컴퍼니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나라 홀딩스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목적들이 좀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피해야 되는 기업은 뭐냐? 이제 대주주가 상속을 하려고 하는 기업. 대주주의 건강 상태를 살펴야 된다. 연령. 그죠. 지금 코로나 걸렸나?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좀 뭐 남녀 차별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뭐 회사에 들어와서 경영 수업을 받고 있는 자녀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당연히 가문 대대로 물려받기 때문에 앞으로 물려받을 거라고 예상되는 그런 그렇죠. 대기업들 대부분에서 그런 거는 피해라. 일단은 저희가 이게 이제 아마 아까 말씀하신 이익과 그 가치를 기반으로 분석하는 건 조금 관점이 다를 수 있어요. 이해관계자의 그런 동기를 가지고 저희가 분석하는 건데 이제 상속을 앞두고 있으면 주가를 낮춰야 세금이 덜 나오기 때문에 훨씬 이득이니까. 어떤 식으로든 낮추고 싶어 할 거예요. 뭐 과거에 제일 적극적으로 하던 거는 이제 일감 몰아주기라고 해서 아들 명의로 법인 하나 만들어서 거기 좋은 사업 기회를 몰아주고 특수관계자 거래하고 이랬는데 여기 이익 누르고 여기 이익을 누르고 여기서 이익을 이쪽으로 해가지고 하고 이건 파견도 시키고 직업 파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했는데 이제 이거는 조금씩 뭐 막히고 있죠. 근데 막히면 또 새로운 걸 계속 찾으니까. 그 다음에 아니면은 뭐 이제 저가에 무슨 뭘 발행을 해서 뭐 이렇게 아들한테 뭐 BW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하여간 일본 그건 상속을 하려는 기업은 어떤 식으로든 하기 때문에 상속을 앞둔 기업. 그리고 이제 상속을 이제 앞두지 않았더라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좀 대주주의 지분율이 낮으면은 이게 좀 신경 써서 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뭐 경영권 위협이라는 게 그래도 조금은 있기 때문에 이제 지분 내가 15%밖에 없다. 그럼 내 맘대로 막 계속 저평가 시키면 진짜 뭐 적대적인 공개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고 우리는 쉽진 않지만 이제 좀 신경을 쓰게 되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이제 주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지분 엄청 많이 갖고 있어요 이미. 뭐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든 대주주 지분이 뭐 70, 80이든 이러면 사실상 아무런 위협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더더욱이 이제 저평가를 많이 시킬 수 있는. 근데 이게 분산 요건이 있지 않아요? 원래 상장하려면? 20%가 분산을 해야 되고 20%만 분산하면 되는 거야. 최초에 20% 분산을 80% 내가 쥐고 있어도 되는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20% 분산을 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근데 뭐 예를 들면 많이 분산을 했더라도 회사가 자사주 매입을 계속 해가지고 이제 사실상 유통 물량을 줄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상패가 되는 게 아마 뭐 10%인지 5%인지 그 무슨 요건이 있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또 합병을 하거나 뭐 이럴 때도 시가를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시가라는 게 사실상 경영 최대주주가 좀 어떻게 약간 컨트롤할 수 있어요. 올리는 건 힘들어도 시험 칠 때 망치는 건 쉽잖아. 그러네. 되게 좋은 비유다. 그치. 시험 칠 때 시험 점수 잘 받는 건 힘든데 꼴등하는 거는 그치, 꼴등하는 건 완전 쉽지. 꼴등도 아니라 그냥 대충 찍어도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조금 뭐 예를 들면 뭔가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걸 발표를 안 한다든지 좋은 사업을 좀 약간 중단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가를 낮춘 다음에 내가 지분 많이 갖고 있는 사업은 열심히 하고 내가 지분 적게 갖고 있는 사람은 그 회사는 좀 덜 열심히 한 다음에 합병시키면 되죠. 시가로 하게 돼 있으니까 이게 범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치는 거는 그냥 엄청 쉽거든요. 엄청 쉽죠. 팀장들한테 정결권 10억씩 줘버렸어요. 팀장부터. 그다음 본부장 정결 100억. 뭐 이런 회사 망하지 금방. 역시 회사 생활 하시니까. 혹시 운영하시는 회사 망하고 싶게 할 때 팀장으로 좀 유명해주세요. 그 전결을 받고 싶다. 그러니까 그럼 방만하게 운영을 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에 이제 또 지분율을 자기네들이 이제 자본 거래를 통해서 높일 수가 있고. 네, 그래서 한국 주식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해 못 한다면, 이런 주식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근데 미국이나 다른 데는 이렇게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예를 들면 합병을 하려고 해도, 이사회가, 이게 정말 모든 주주를 위해서 내가 최선의 선택을 했다는 거를 증명을 해달라 하는 게 있어요. fairness opinion이라고 하는, 그거를 엄청난 돈을 내고 받아요. 소송을 피하려고? 소송을 피하기 위해서. 합병이 최적 선택이다. 네, 여러 가지 옵션이 있었는데, 벨저하기다 그러면, 우리가 인적 분할도 할 수 있었고, 물적 분할도 할 수 있었는데, 내가 주주들 입장에서 이게 최선의 결과이기 때문에 물적 분할을 했다 하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야 효율적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래서 이게 없으면 소송당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없는 거죠. 와, 결국 이제 말씀하신 두 가지가 대주주가 지나치게 지분율이 높으면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대주주가 지분율이 낮더라도 상속을 앞두고 있으면 안 된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기업은 이런 것 같아요. 대주주가 주가를 올리고 싶어 하는 기업.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아까 지금까지는 뭐냐면 대주주가 이익을 쪼그라뜨리고. 그렇지. 주가를 낮추고 싶어 하는 경우인데, 그 반대가 이제 좋은 기업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그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게, 첫 번째는 경영권을 상속 안 하고 매각하려고 하는 대주주. 주가를 낮출 이유가 좀 떨어져요. 그렇죠. 이제 그 안에 사실 SM도 들어갑니다. 작년에 SM 주가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SM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남양유업, 한샘, 작년에 보시면 이제 대주주들이 매각하는 사례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죠. 예, 지누스도 그런 일이 있었고, 이제 회사에서 경영 수업 받고 있는 자녀가 없고, 이제 고령이시고, 이제 엑시트하려고 할 때는 주가를 높이고 싶겠죠. 그러네. 두 번째는 상속이 끝난 회사. 상속이 끝난 회사. 그래서 예를 들면 작년에 좀 좋은 사례가 DTR 오토모티브 같은 회사, 현대중공업 지주 이런 데들 상속이 끝났는데 상속하는 과정에서 주담대를 많이 썼으면 되게 좋아요. 주담대요? 주식담보대출. 반대매매 나오니까 빠지면 맞네. 괜찮다. 상속할 때까지는 최대한 누를 거거든요. 최대한 누르는데 일단 상속이 됐어. 받았는데 이제 주담대를 많이 썼어요. 그리고 좀 젊어. 나이가 좀 많으면 또 다른 이야기. 그 다음부터 상속 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이제 나이가 좀 젊은데 상속을 받았고 좀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대출을 써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좀 괜찮습니다. 그럼 상속 받은 사람이 주식담보대출을 썼다는 건 공시에 나오나요? 공시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게 주식담보를 얼마에 맡겨가지고 했다는 걸 공시를 하는 게 있어요. 주식담보대출은 희소식이네요. 좋은 거죠. 왜냐면 어쨌든 그런 배당도 해야 되죠. 왜냐면 이자를 내야 되니까. 근데 떨어지면 또 반대매매 나오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 올리고 싶을 거잖아요.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주담대에 이게 반대매매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왜냐면 아무리 하락해도. 그러니까 회사 실적에 연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아까 M&A로 돌아가서 내가 회사의 현금 흐름을 통제할 수 있고 회사의 자산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면 주가랑 상관없거든요. 회사에 벌어들인 현금이랑 회사의 자산으로 이제 부채를 갚을 수 있으면 그렇게 협상을 하면 됩니다. 월급이나 배당 같은 걸로 이제 다른 형태를 취할 수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최대 주주한테 인정해주는 주식의 가치와 그냥 보통 사람에게 주어진 주식의 가치가 다르네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고 예를 들면 작년에 한샘 같은 경우에 IMMP에서 조창걸 회장한테 살 때 한 23만 원 정도에 샀거든요, 주당. 근데 지금 시가가 한 7만 원, 8만 원 할 거예요. 그리고 그때 딜 할 때는 11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일반 주주한테는 10만 원짜리 주식인데 최대 주주는 23만 원에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권 프리미엄 이러잖아요. 경영권 프리미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경영권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은 나라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제 이 경영 프리미엄이 높은 이유가 이런 거죠. 이런 걸 할 수 있는 권리까지 붙어 있으니까. 권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치. 나 상속할 수 있는. 싸게 상속할 수 있는. 상속 기능 포함. 그런 거잖아요. 상속 기능 포함, 대출도 더 좋은 조건을 받을 수 있고. 포함이 돼 있으니까, 그 옵션이 붙으니까. 가격이 올라가죠. 그래서 한국 시장이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PER이랑 PBR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보통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할 때
이제 S&P 500이 지금 많이 내렸지만 PER이 한 20배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한 10배 정도 돼요. 근데 요거는 이제 사실 좀 애매한 게 50%밖에 차이 안 나잖아. 50%가 클 수도 있지만 작을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사실은 사업의 퀄리티도 또 달라요. 왜냐면 뭐 미국에는 막 아마존, 뭐 그렇죠. 구글 이런 엄청 그 정말 독점적인 그런 회사들이고 우리나라는 뭐 이제 이렇게 사이클이 있는 반도체라든지 이런 건데 근데 PBR을 보면 이제 이걸 알 수가 있어요. PBR이라고 해서 장부가 대비인데 코스피는 지금 PBR이 1배거든요, 1배. 그러니까 장부상 자기 자본만큼의 가치밖에 평가 못 받고 있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근데 S&P 500은 4.5배거든요. 이건 거의 뭐 4배 이상 차이가 나고, 그 이유는 이제 그 ROE라는 걸 보면 되는데, 이게 자기 자본 대비 내가 이익을 얼마를 내냐. 미국 회사들은 한 뭐 16, 17%? 뭐 18% 이렇게 내는데, 우리나라 회사들은 뭐 8에서 9%? 자본이 너무 커서. 내장을 못해. 그지. 상속도 해야 되고. 자본이 커서 ROE가 낮아지는. 돈이 너무, 현찰이 너무 많아서. 맞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만 봐도 지금 현금이, 순현금으로 110조 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와, 110조. 110조. 엄청 많다. 그러니까. 그걸로 뭐 기업을 사던지 뭐 하죠. 그러니까. 그럼 삼성전자가 나온 김에. 삼성전자는 괜찮아요. 삼성전자는 근본적으로 한국 회사라는 것처럼 똑같잖아요. 사실 삼성전자 이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여론에 관심을 많이 받지만 받기 때문에 좀 덜 할 거예요. 그리고 상속도 이제는 앞으로 아마 좀 하기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대국민 사과하시면서 나와가지고 자녀에게 상속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괜찮을 수는 있다. 아까 말씀하신 상속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에 속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아직 젊으시고, 박준영 부회장이. 정말 만약에 주주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한다고 그러면, 갖고 있는 부동산 다 팔고, 차입도 좀, 회사가, 그러니까 부동산 사실 때, 100% 현금으로 사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 사람 없죠. 우리나라 부동산 값이 비싼 이유가, 내 부동산에 누가 해코지하면 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내 자산권이 잘 보호가 되고. 부동산에 대해서 소송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산 부동산에 세입자가 예를 들면 뭐 아니면 관리인이 안 나간다 그럼 명도할 수 있죠. 내 말을 안 들으면 그 소송을 할 수는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결과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근데 우리나라 아예 소송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주주가 소송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주주가 내 회사에 대해서 그렇죠. 이사에 대해서 뭔가 이거 주주 가치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운영 안 하는 거에 대해 소송을 할 수가 없어요. 못하게 돼 있어요. 못하게 돼 있습니다. 2020년 말에 그 공정경제 3법이라고 하는 게 통과됐어요. 이게 뭐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하여튼 상법상 주주의 이익이 하나도 보호가 안 돼요. 근데 그래도 조금씩 장치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있는데 뭐 요거 뭐 자세하게 들어가면 힘드니까 뭐 소송도 쉬워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그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면 이제 3% 룰이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이사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가로 치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이사회 영업이사 말고 등기이사들. 그렇죠. 그 법적인 권한이 있는 거거든요. 이제 회사를 경영을 통제하려면 이사회 가반수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한석이라도 누가 소수 주주를 대변하는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그래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너네 지금 의사결정하는 게 진짜 이게 회사를 위한 거냐, 주주를 위한 거냐, 챌린지를 하고 자료를 봐서 검토를 하고 소송도 할 수 있어요, 회사에. 제가 아까 주주는 소송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주주는 소송 못 하는 이유가 소송을 할 수 있는 건 있지만 소송을 했을 때 그 회사가 잘못했다는 걸 주주가 입증을 해야 돼요. 그 내부 자료 접근이 어려운데. 내부 자료 접근이 어려운데 주주가 어떻게 입증을 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근데 공정경제 3법에서 된 게 뭐냐면 이 감사위원이 되는 사회이사 한 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뽑고 원래는 별도로 뽑고 여기에 대해서는 최대 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돼요. 내가 50%를 갖고 있어도 3%밖에 행사를 못해요, 의결권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사를 한 명 넣을 수 있는 게 생긴 거죠. 이게 그러면 이사를 한 명 꽂을 수 있게 되면 그럼 아까 얘기했던 이런 상속이나 이런 문제들 많이 해결이 되는 건가요? 그래도 조금 해결된다고 봐야죠. 조금 실제로 넣는 게 그래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이제 한 명 넣게 되면 이제 함부로 못 하게 되죠. 왜냐하면은 자료를 보고 소송을 하고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뭔가 결정하려면 가반수 이상이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한 자리니까 뭔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겠지만 경영을 뭐 우리가 바꿀 수 있지 않은데 그래도 5대5일 때 막 팽팽할 때 그럴 수 있지. 이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주는 아예 소송을 못 했는데 이사회에 한석이라도 앉으면 그 소송을 사람은 할 수 있는 거죠. 소송을 할 수 있으니까 내부 정보도 알 수 있고. 그렇죠. 내부 정보를 일단 증거로 확보할 수 있으니까 이사회에 참여해서 이 사람들이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한 때는 증거를 잡을 수 있고 하는 게 큰 거죠. 이게 되게 의미 있는 거죠. 소송을 할 수 있냐 없냐 하여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거구나. 그래서 ESG의 거버넌스가 왜 들어가나요? 거버넌스, 거버넌스, 이 거버넌스죠. 맞습니다. 예. 회사가 뭐 환경 파괴하고 뭐 하는 이런 거를 할래도 일단은 뭐 이사회가 회사를 통제하니까 우리나라는 일단 거버넌스부터 안 되는데 무슨 친환경과 지금 사회적인 책임을 그 의미가 없죠. 우리가 친환경 한다고 그냥 발표하고 이사회로 까보니까 실제로는 안 해. 모르는 거. 거버넌스가 개혁이 돼야지 이거를 하는 게 의미가 있는데 ESG가 아니라 GES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멋있었어요. 진짜요? 네. 와, 이거 GES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좀 한번 얘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말을 좀 바꿔도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냥 그러면은 종목 추천해 주세요. 아니 근데 그 전에 그럼 어쨌든 이게 공정거래 3법 때문에 이사로 들어가서 소송을 할 수 있게 바뀐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창업도 하셨고. 맞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한국의 이런 디스카운트가 많이 해결된다라고 생각하고 코스피 상승에 베팅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워낙 그 공고한 이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아마 올해 주주총회를 보시면 예년 대비 정말 많이 나올 거예요. 이 행동주의라는 펀드가. 저희만 해도 예를 들면 SM에 대해서 지금 감사 선임하겠다고 주주 제안을 했고 그것도 같은 이유거든요. 이제 같은 이유고. SM이 우리가 알고 있는 SM인가요? 아니면 다? SM 엔터테인먼트. 보아 뭐 SES. 옛날 이름만 자꾸 나오는 것 같은데. 좋아하시나 봐요. 되게 좋아요. 저 옛날에 막 무슨 콘서트 오면은 게릴라 콘서트 막. 그러면 SM을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저희는 어떻게 보냐면은 회사 자체가 이런 뭐 거버넌스 개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제 산업이 성장하고 기업이 이제 앞으로 전망이 좋아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투자를 할 때. 이제 좋은 주식이라 투자했죠. 좋은 주식이라 투자했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저평가돼 있어야 돼요. 그 회사가 좋다는 게 좋은 회사도 비싸면 투자 대상으로는 매력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되게 안정적으로 돈을 앞으로 성장하면서 잘 벌 수 있는 게 있으면서 이제 이유가 있긴 하지만 쌉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잖아요. 대주주가 주가를 부양하려는 그러니까 회사 자체가 방향은 주가를 올리려는 의지가 있는 게 디폴트 값인데 맞아요. 그런데 주가가 싸야 되잖아요. 와 정말 정확하게 잘했어요. 그죠? 맞네. 의지가 없어서 주가가 싼 거는 너무 어렵고 의지가 있음에도 주가가 싼데 그 원인을 해결이 가능한 거야. 그렇죠. 제가 보는 관점에 아까 제가 쭉 이제 그 기준을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다 맞아요. 자, 1번.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는 상속에는 안 할 것 같고요. 매각을 하시려고 하는 거가 뉴스에도 많이 나왔고 실제 매각을 시도하고 계신 것 같아요.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그러면 일단 아까 첫 번째 상속하려는 회사에선 빠지는 거죠. 매각하려는 회사니까 좋죠. 2번은 이제 근데 이 사업 자체가 이해가 가능한 사업이어야 돼요. 이게 엄청난 최고 난도의 테크놀로지 뭐 이런 거면은 제가 바깥에서 봐서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거는 뭐 누구나 쉽게 검증할 수 있는 외부 데이터로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사업이다. 3번은 이제 산업이 되게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회사도 되게 잘하고 있거든요. 사업을 되게 잘하세요. 전략도 좋고, 포트폴리오도 좋고, 하여튼 비전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뭐, 그런데 저평가돼 있어요. 저평가돼 있는 거는 이제 뭐, 하이브 데뷔 앨범도 얘네가 더 많이 팔았고,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데. BTS보다 SM이 더 많이 팔았어요? 네, BTS보다 SM이 사실 더 많이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BTS가 작년에 다 더하면 네, 퍼미션 투 댄스랑 뭐 버터 합쳐가지고 작년에 810만 장 정도 팔았어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거 정말로. 그리고 하이브가 다 합쳐가지고 1,400만 장 정도 팔았거든요. 네, 1,425만 장. 그러니까 NIF는 빼고입니다. NIF는 CJ가 최대 주주라서. 근데 SM은 지금 NCT랑 뭐 엑소도 아직 굉장히 건재해요. NCT, 엑소 뭐 합쳐가지고 1,730만 장을 팔았거든요. 와, 많이 차이 나네요. 네, 물론 이제 요즘 엔터사의 매출에서 앨범 판매가 차지하는 게 그렇게 크진 않는데 이거 되게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이제 이게 결국에는 내가 이 아티스트를 위해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위해서 돈을 쓸 수 있는 고객의 숫자가 몇 명이냐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예요. 거기서부터 얼마만큼 돈을 쓰게 만들어서 우리가 이익을 내는지는 이제 엔터사의 역량에 달렸지만 MAU 같은 거네. MAU 같은 거예요. MAU 액티브 유저 같은 거고 액티브 유저. 그런 관점에서 아마 거의 빅히트급인데, 그 SM. JYP가 3등인데 644만 장이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하이브는 12조고, 시가총액이. SM은 얼마 정도 할 것 같으세요? SM이요? 네. 한 8조?
1.6조입니다. 아, 진짜요? 네. 1조대라고요? 1.6조. 와. 메가스터디랑 박빙이네.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네. 메가스터디 물론 뭐 9천억, 1조 되잖아요, 이제. SM 이름을 잘못 줘서 그런가? 아니죠. 근데 하지만 엑소급여로 현우진이 또 계시니까. 그렇지. 예, 그러니까 하여튼 그 엄청 싼 거죠. 사실 JYP가 644만 장 팔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뭐 매출로 치면 이제 SM이 JYP의 4배거든요. 네. SM 왜냐면 메인 사업 말고도 뭐 드라마 제작도 하고. 근데 시가총액은 JYP랑 SM이 똑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정도고 이제 영업이익 대비로 이제 제가 배수를 멀티플이라는 걸 구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JYP 하이브는 워낙 높아서 뭐 60배 이러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 미래 비전에 대한 게 들어가 있고 JYP는 23배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면 저는 되게 적정한다고 봐요. 엔터 이 성장성이나 사업 지위를 봤을 때. 근데 SM은 11배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저평가가 된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있어야 맞습니다. 들어가서 그걸 개선하실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그 저평가된 이유가 결국에는 이 사업은 잘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업을 잘하는데 전략도 잘 짜고 사업도 잘하는데 경영 관리나 거버넌스 차원에서의 큰 이슈가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신뢰를 안 하는 거죠. 그 제일 큰 부분이 이제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 이분이 SM 직원이 아니에요. 참고로. 그래요? 네, 이분은 이제 최대 주주예요? 최대 주주인데 SM의 무슨 뭐 임원도 아니고 이분 의장도 안 해요? 네, 그런 건 아니에요. 이사도 아니고요. 이분은 개인 사업자예요. 네, 이분은 라이크 기획이라는 상호로 개인 사업을 하세요. 근데 이제 그 고객이자 거의 100%의 고객이 SM 엔터테인먼트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근데 1년에 SM이 작년에 영업이익을 한 뭐 700억, 600억에서 700억 정도 그 사이로 이제 저희 내고 있는데 작년에 그 라이크 기획, 그러니까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 개인한테 250억 정도. 그러면 이것만 아니었어도 영업이익 자체가 거의 1000억 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와. 1000억일 뻔했는데 60백억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단은 당연히 이익이 준 만큼은 기업 가치는 비례적으로 주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제 아까 JYP랑 비교할 때 JYP는 23배, SM은 11배라고 했을 때는 그 같은 이익에 대해서 배수도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이 기분 나쁜 거예요. 신뢰를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왜냐면은 무슨 기획이라고? 라이크 기획. 라이크 기획에서 딱 야, 이번에는 한 500억 찍어봐. 이러면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쵸. 예. 그러니까 지금. 최대 주주도 여기고. 그렇잖아요. 사실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이제 SM의 이사가 4분이거든요. 4분인데, 이제 공동대표이사 중에 이제 이성수라는 분은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친척이에요. 처조카. 네, 처조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타경준이라고 하는 분하고, 이제 그 박준영이라고 하는 분은 굉장히 옛날부터 SM의 직원이 이수만 총괄이 이제 뽑아서 키워오던 이제 내부 사람이고 사회이사가 한 명 있는데 지창훈 사회이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경북고등학교 동문이에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이제 감시하라고 사회이사라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고등학교 동문을 데려온 거죠. 그리고 감사라는 분도 이제 이강복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원래 사회이사를 3번 하시다가 이제 사회에서 3년 이상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감사를 이제 하시게 됐는데, 근데 이분도 이제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와 대학교 동기 같은 학번이고요. 그다음에 한국 문화산업 포럼인가 거기에 공동 대표를 하셨어요. 이수만. 되게 굉장히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가까운 관계인 거죠. 이러니까 그런 이제 이사회를 만들어 놓고 본인은 회사 직책을 안 받고 바깥에 나가서 개인 사업을 하면서 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계약을 승인하는 주체가 누구냐? 그 이사회. SM 이사회인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계약 조건이 그냥 뭐 이거를 뭐 누가 외부에 검증하는 사람도 없는 거죠. 매출의 지금 6% 정도를 받아가는데. 이거 뭐, 그러니까 주주들이 이거를 뭐 찬반 투표를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그러니까 라이크 기획도 하고 있는 일은 있을 거잖아요.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가지고 있는 라이크 기획이 하고 있는 일은 뭐예요? 결국에는 이제 프로듀싱인 거죠. 자세한 내용은 안 나오지만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아티스트들이 나올 때 이런 컨셉을 잡는다든지 향후 전략과 비전. 굉장히 사실 그 작년에 그 SM 그 컨그레스라는 걸 매년 해요. 그래서 회사의 뭐 전략과 비전을 발표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수만 총괄의 머리에서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주주들이 예를 들면 이제 투표를 해서 승인한 범위 내에서 돈이 월급으로 받아간다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은 그냥 본인이 임명한 이사회에서 이렇게 거의 자의적으로 기준을 결정해서 돈을 받고 있는 게 일단 문제고 돈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계시고 두 번째는 이제 하이브나 JYP의 경우를 보면 그 박진영 씨나 아니면 뭐 방시혁 의장도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최대 주주 프로듀싱을 하고 계세요. 그죠. 똑같이 컨셉 잡고 전략 잡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그 각각 회사의 등기 임원이세요. 박진영 씨는 대표고 그 방시혁 씨는 이사회 의장이에요. 등기 임원이고요. 그러면은 일단 법적으로 아까 제가 소송 당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사회는. 그러니까 소송을 당할 이수만 총괄은 소송도 못 제가 할 수도 없어요. 회사의 임원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이분은 소송 당할 리스크를 지면서 회사에 등기 임원으로 취임해서 월급을 받고 계신데 하고 있는 일 똑같잖아요. 그죠? 월급 받고 월급을 얼마 정도 받을까? 자, 이수만 총괄은 250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 하이브가 이수만 박지 씨보다 뭐 못했다고 하긴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럼 얼마를 받고 있을까? 한 100억 받나요? 네. 그 하이브 등기이사 3명의 평균 연봉이 5억이거든요. 근데 나머지를 1원씩 주고 그 저기 방시혁 씨가 다 받아가도 15억인 거예요. 근데 아마도 뭐 한 5억에서 10억 사이일 것 같고요. 박진영 씨에 대해서는 공시가 되는데 7.6억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주주들이 굉장히 분통이 터지는 거죠. 사실상 총수처럼 뭐 회장처럼 하시는데 회사 내부에 근데 회사 직책을 안 맡으시고 이제 외부에 나가서 개인 사업자를 해가지고 돈 250억씩 받고 계시고 다른 경쟁사들은 안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이익까지는 찍어주고 배당으로 가져가시지. 어떻게 그러니까 재무제표에라도 찍어주시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이제는 바꿔야 되지 않나. 어차피 종소세 똑같을 텐데. 그렇죠. 개인 사업자로 받아도 종소세고 배당으로 받아도 종소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배당으로 받으면 본인 지분 19%니까 다른 사람들 너무 많이 나눠줘야 돼요. 나눠줘야 되니까. 그지. 난 말 안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아쉬운 일이죠. 이게 그 2000년에 상장을 했거든요, SM이. 근데 22년 됐잖아요, 상장한 지. 그동안에 이게 라이크 기획으로 나간 돈이 제가 다 합해봤어요. 한 1,5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와. 회사 시가총액이 작년만 해도, 그러니까 매각 약간 이야기 나오기 전에는 3만원 정도 주가 이럴 때는 한 7천억, 6천억이었거든요. 와. 1,500억을 받아가신 거예요, 이때까지. 와.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배당은 빵원이었어요, 빵원. 한 번도 배당을 안 했어요. 근데 올해 이제 저희가 주주 제한 2월 11일 하니까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주당 200원. 이익의 3.8% 배당 결의를 하셨어요. 진짜요? 네. 그럼 지금 SM이 배당을 하는 이유는 이창환 대표님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 주주 제안의 첫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멋있다. 온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일어난다. 그래서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런 그 차츰차츰 생길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처럼 근본적으로 이제 이사가 주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끔 그래서 주주들이 소송을 하게끔 하지 않으면 입증 책임을 이사한테 주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속도는 좀 느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차츰차츰 그 방향으로는 가긴 갈 거다. 그러니까 저는 다른 나라랑 우리나라랑 이런 게 다른지 몰랐어요. 저도요. 진짜 그런 그 문제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게 그 굉장히 큰 문제긴 해요. 저희가 감사를 선임하면 이제 그 이사회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감시하면서 필요하면은 뭐 조사도 할 수 있고 뭐 소송도 할 수 있고 이런 건데 차츰차츰 바뀌어 나가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주식 투자라는 게 시간도 중요하잖아요.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되고 수익도 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좀 더 근본적으로 좀 뭐 제도가 개선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럼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관점에서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없죠. 이 온라인 파트너스는 사실 기관이니까. 기관이고 자금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 알아보고 막 투자하면 되는데 사실 이런 개인들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까 처음에 한국 주식 투자하지 말라고 하고 다녀요. 개인들. 진짜요? 네. 너가 뭘 한다고 하잖아. 그래. 눈 뜨고 코 베인다. 그러니까. 네가 갖고 있는 주식 이게 너가 법적인 권리도 모르면서 미국하고 비교해서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정말. 소액 주주한테 옵션이 더 붙어 있다. 미국 주식이. 그러네. 더 붙어 있는 거잖아요. 경영권 프리미엄 받을 수 있는 옵션이 더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맞습니다. 이거 옵션이 없는 거예요. 더. 그러네. 예. 그리고 소송의 위험 때문에 그들을 알아서 기는 거거든요. 미국의 이사들은 주주를 위해서. 근데 우리나라 이사들은 내 말은 절대 안 듣고 대주주 말만 듣기 때문에 당신의 권리가 보호받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게 뭐 종이 쪼가리이지 사실. 그래서 가짜 주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 마라.
근데 정말 한국 주식 꼭 해야 되겠으면 뭐 좀 모르겠어요. 해외 주식이 금지된다든지 뭐 공부하기 뭐 그런다면 그러면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자 그럼 잘 봐가지고 이제 상속을 안 하고 매각할 것 같은 회사거나 이제 아니면 PE가 갖고 있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PE들은 이제 회사 가치를 극대화시켜서 매각하는 거 말고는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PE 갖고 있는 회사들 뭐 요즘 많이 있습니다. 뭐 쌍용양회, 뭐 K카, 뭐 이런 상장사 중에 PE가 최대주 한원 시스템 뭐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네네. 그런 회사들은 최소한 이제 이상한 짓을 할 위험은 없는 거죠. 네. 이제 그런 거. 난 PE가 나쁜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지 드라마 같은데 보면 PE가 인수하고 사람 다 자르고 막 와가지고 내일부터 출근할 필요 없습니다. 싹 구조조정 싹 해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노동자의 눈물을 먹고 자라는 거대 자본의 습격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아무래도 약간 프레이밍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PE라는 거는 주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거든요. 주주 입장에서는 좋아요. 왜냐면 PE라는 건 이 회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가치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뭐 일부 예를 들면 이 돈은 받는데 뭐 일을 제대로 안 한다든지 이런 사람 있으면 좀 당연히 내보낼 수 있고 또 성장을 위해서 새로 뽑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경험했던 경우에서는 인원이 줄어드는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네. 뭐, 오비맥주 같은 경우에도, 하여튼, 저희가 투자 시작했을 때랑 끝났을 때 이제 인원이 늘었었고요. 자세한 거 뭐 얘기하기가 좀 힘들지만.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투자했던 뭐, KCF 테크놀로지스라든지 아니면 뭐, LS 오토모티브 이런 것 경우에도 임직원 대사 늘었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지금 국내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이 좋은 이유. 예.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미국 주식이 더 비싼 이유. 그리고 미국 주식 투자하세요? 저는 안 합니다. 이거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계속 회사 다닐 동안에는 주식 거래를 못 하게 돼 있어가지고 자산운용사를 하시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창환 대표님 모시고 정말 새롭고 신선하고 재밌는 얘기들 또 사이사이에 이 온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에 대해서 홍보하시는 것들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그 유튜브 뉴미디어 쪽에서 사실은 세상을 바꾸는 데 좀 많은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아까 뭐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런 정보들이 사실은 옛날에는 접하기 어려운 것들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게 저도 시청자 입장에서 되게 재밌게 많이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게 결국에는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저희가 이런 것들도 알려지면 아마 이게 여러 가지 또 영향이 있을 것 같고 저는 한국 주식 시장 하여튼 뭐 가짜 주식이다. 이게 또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에서 이야기를 하면 점점점 이제 이게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처음 진행 같이 해보셨는데 어떠세요? 어렵네요. 뭐가요? 그냥 뭐 잘하시는 것 떠들고 왔으면 어렵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여기 앉아만 있었는데 하시는 게 스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나 스킬 없는 줄 알았어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역시 170만 유튜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이거 내용도 모르고 그냥 한 거예요. 근데 질문은 너무 쉽게 이렇게 잘 해주시니까 되게 대화하기 편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